병원에서 들은 말 한마디.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전화를 다 돌렸지만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알게 됐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멀리서 찾고 있었다는 걸. 이른 아침 어머니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작게 울렸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은 벌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불어오는 찬 공기에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겨울은 이제 끝나가는데 아침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손가방 속에서 진료 카드를 꺼내 들고 익숙한 걸음으로 접수대를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손은 익숙했습니다. 이 병원에 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무릎 검사를 받으러, 가끔은 그저 소화가 안 되어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번호판을 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37번. 오늘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기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안에서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벽에 걸린 안내문을 읽으려다가 문득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그 옆에 선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딸인 듯 했습니다. 여성은 노인의 어깨에 가디건을 덮어주며 무언가 나지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번호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7번 환자분,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자 젊은 간호사가 환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진료 카드 주세요. 어머니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몇 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함께 오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왔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받으실 검사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예요. 진정제를 쓰셔야 해서요. 아, 어머니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진료만 받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예약한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모시고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했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깜빡했네요. 다음에 오실 때 꼭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세요. 검사 자체는 금방 끝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진료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접수대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뒤에 대기하던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누군가는 진료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약을 받으러 가고, 누군가는 보호자와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만 그 흐름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진료는 시작도 하기 전에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속에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병원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출구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시계가 보였습니다. 오전 9시 15분. 아직 오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큰아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야,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오늘 병원 왔는데. 응? 검사를 받으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혹시 시간 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의 중이야. 중요한 거라서 빠질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엄마, 다음 주는 어때? 내가 휴가 하루 내서.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미안하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중에 전화할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가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바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엄마 무슨 일이야? 오늘 병원에 검사 받으러 왔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혹시? 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오늘 준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 영어 레벨 테스트 있는 날이라서. 아, 그래.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오빠한테는 물어봤어? 응, 오빠는 회의 중이래. 막내한테 전화해봐. 얘가 제일 한가할 텐데. 그래야겠구나. 엄마, 다음엔 미리 말해줘. 그럼 일정 비울 수 있으니까.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아, 그래. 핸즈프리로 받은 거야. 무슨 일이야? 아니, 큰일은 아니고. 엄마가 오늘 병원에 검사 받으러 왔는데. 엄마, 오늘? 응. 엄마, 오늘은 진짜 안 돼. 부산 출장이야. 지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중이야. 아, 내일은 괜찮아. 내일 가면 안 돼?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미안해. 내일 올라가면 바로 연락할게. 응, 조심해서 가거라.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병원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213번 환자분, 내과 진료실로 오세요.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방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올 수 없다는 것을. 서운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고 아이를 돌봐야 하고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동생? 아니었습니다. 동생도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사의 보호자로 따라와 달라고 부탁하기엔 너무 거창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부탁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답을 다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접수대 쪽을 보았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따뜻한 보리차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보리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저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 시간을 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보리차를 다 마시고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접수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옆에 딸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서류 뭉치를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중년 남성이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인 듯 했습니다. 노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아들은 허리를 숙인 채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접수대 앞에서는 젊은 여성이 노인의 보험증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보호자였을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열이 나던 밤이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응급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등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예요. 여기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당연했습니다. 내가 보호자였으니까. 딸이 5살 때도 그랬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떨어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병원이에요. 딸은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병원에 도착해서도 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꿰맬 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파. 조금만 참아. 다 끝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때도 어머니는 보호자였습니다. 막내가 중학생일 때는 맹장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새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수술 동의서, 퇴원 확인서, 모든 서류에 어머니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보호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프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다치면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무서우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보호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보호자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보호하던 사람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 함께 가주던 사람에서 함께 와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그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팔을 내밀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해. 하지만 병원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달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타고 있었고 할머니가 뒤에서 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가 조금 경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보호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자식이 아니어도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머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조금 고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온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집에 없길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검사 받으러 온 거 맞지? 응. 근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알아. 그래서 왔어. 남편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들게. 무겁지도 않은데. 그래도 남편은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접수대 쪽을 보았습니다. 저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접수대에 다시 섰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가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어르신. 보호자분 모시고 오셨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 동일안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연락처를 적고 마지막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곧 호출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화했는데 다들 바빴어. 알아. 당신한테는 말 안 했잖아. 응.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메모 붙어 있었잖아. 오늘 병원 간다고. 어머니는 기억났습니다. 며칠 전에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본인도 까먹을까봐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온 거야? 집에 아무도 없길래. 혹시나 싶어서. 바쁘지 않았어? 오늘은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습니다.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어머니만큼이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보호자는 찾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62번 환자분, 검사실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번호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차례야.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검사 끝나면 바로
바로 모시고 나올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진정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른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응. 좀 어지러워. 남편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진정제가 깨질 때까지 1시간 정도 더 계셔야 해요. 회복실에서 쉬시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회복실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와줘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그럼 집에 가자. 두 사람은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접수대에서 다음 진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 응. 천천히 가면 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걸음에 맞췄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병원에 혼자 왔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별다른 이상은 없으시고요. 약만 잘 드시면 돼요. 다행이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잡아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보호자분 함께 오실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올게요. 어머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쉬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자 올 수 있어. 결과 듣는 건 보호자 안 필요하잖아.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나아. 바쁘지 않아? 요즘은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벤치 앞으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지난주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병원에 와서 전화를 돌리던 시간,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걸 알았던 순간,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아니, 그냥 배고프지 않아? 조금. 집에 가서 뭐 해 먹을까? 된장찌개 끓일까? 좋지.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이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보호자는 꼭 자식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멀리서 달려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쌀 씻을게. 그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쌀을 씻고 어머니는 재료를 썰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바빴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간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맛있어? 응. 딱 좋아. 밥이 다 되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이들 오래. 응? 민수가 전화했어. 일요일에 온대. 그래.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날 못 가서.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어쩌겠어. 그래도 미안해 하더라. 어머니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줘. 괜찮다고. 엄마한테는 아빠가 있다고. 남편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릇을 닦고 어머니가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뜨개질을 꺼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온 것은 진료를 포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확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삶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날의 병원은 이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외롭지도 서럽지도 않은 기억으로. 대신 남은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보호자는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것. 어머니는 뜨개질을 마쳤습니다. 목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당신 거야.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다음 겨울에 해. 그럴게. 남편은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개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